네, 힘겨운 오늘 경기도 모두 마감됐습니다. 대패입니다. 이것은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이 일단 패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또 내일 경기를 대비해 봐야 되겠죠. 선수들 몇 명까지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장 MVP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힘드셨죠? 주가가 좀 안 좋은 날은 사실 힘들죠. 예. 네. 그래도 또 대응 잘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전반적으로 좀 어때 보이셨어요? 글쎄요, 요즘 우리 앵커께서 오늘 대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땐 패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주 하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오늘은 가능했던 날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면은 야구에 좀 비교를 하자면은 올해 정말 아주 극강의 신인들이 나타나서 만약에 막 활개를 치고 강력한 신인왕 후보 시장에 비유하자면 제약바이오가 아마 제가 볼 땐 거기가 아니었나. 근데 그 신인왕 후보가 1년 내내 신인왕 후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과연 체력을 비축해갖고 왔냐. 1년 내내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가 있는 유현진 선수라든가 정말 아주 거물급 신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1년 내내 잘하고 그 다음에 소포머 증후군이라고 하는 2년 차에 쉬어버리는 그런 것까지 다 뛰어넘고 잘하는 선수는 아주 손에 꼽을만 합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이제 1년 내내 뛰어보지 못했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타이밍상 7월 달은 쉬어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월초에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오주 하락이 나타난 것은 결국에는 약간 좀 빌미를 삼아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좀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다 이쪽에 가 있잖아요. 지금 올해 중소형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시장은 최근 들어서 자동차 이러다가 며칠 연속 오르고 네. 정말 개인 투자자가 신경을 안 쓰는 쪽에서 결국에는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좀 대비해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또 다르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허 의원님은 이번 첫 번째 거래일인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 쏠림이 계속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잘 걸려들면 좋은 장이었을 거고요. 또 아니신 분들한테는 최악의 장이 금요일과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는 바이오 올리고 하루는 저 PBR, 자동차, IT, 조선 이런 거 들어 올리니까 대응이 쉽지는 않은 장은 맞는 것 같고요. 할롤라가 한미일 다 기상청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경로를. 역시 자연의 힘이 유리한 것처럼 시장의 힘도 유리하다. 거기서는 한없이 우리는 작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게 또 한번 느껴진 장세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멘트도 준비해 오신 것 같으세요? 네, 예. 태풍을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 지금 좀 간략하게 두 분의 체감 그런 시장 분위기를 좀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 활약했던 선수들 라인업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1번 타자입니다. 에리트 베이직 지금 나오고 있고요. 2번 타자가 FNC 엔터, 3번 타자 쇼박스, 4번 타자 현대차입니다. 5번 타자 LG생활건강, 6번 타자 두산인프라코어, 7번 타자 서울반도체, 8번 타자 한미약품, 그리고 마지막 9번 타자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라인업이 쭉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확실히 다른 경기 때보다는 선수들의 전반적인 이 개개인의 성적도 그다지 좀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쭉 보겠습니다. 운영님은 좀 어때 보이세요, 라인업이요?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타를 많이 치는 4번 타자가 잠깐 2군 갔다 올라와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오늘 현대차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중량급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좀 실적도 안 좋고 해서 잠깐 저 밑에 한 2군, 3군 마이너리그 내놨다가 부상 수준이었어요. 시즌도 접어도 될 것 같죠. 네. 어쨌든 그랬는데 일단 좀 회복해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잘 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엔터 관련주인 FNC 엔터라든가 쇼박스가 최근에 좀 뉴스도 그렇고 또 워낙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타율이 높게 나온 것 같고요.
한미약품이 항상 3, 4, 5번에 껴있다가 오늘 밑에 가는 거 보니까 그렇네요. 격세지감이네요. 예,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됩니다. 네. 그동안에 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선수들의 성적 혹은 이런 기량과는 조금은 반대되는 라인업 같기도 하고요. 네. 허 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네. 엘리트 베이직이 오늘 많이 올랐나요, 혹시? 오늘 6%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고점 대비는 약간 좀 밀리긴 했는데요. 네. 이 네. 선수가 최근에 벌써 6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그렇네요. 저 이제 안 보고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1번으로는 잘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쇼박스가 이제 뭐 거래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근데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오늘 3등이에요. 3등. 그렇죠. 예, 전자랑 뭐 LG 생건 네. 다음으로 3등 했는데 뭐 대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건 빼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4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반도체는 가이던스는 계속 내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초반엔 좀 좋았다가 후반 갈수록 아주 이제 뭐 안 좋게 마감됐던 종목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뭐 최근 한 몇 거래일 동안은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단기 바닥 만들고 올라오는 것 같더니 또 오늘 장중에 한 9% 빼니까 좀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은 계속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연구원이 벌써 분위기를 아래쪽으로 뭐 5,000원 잡아놓고 막 뭐 이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 장중에 또 바닥에서 엄청 들어 올렸었어요. 한 10% 넘게 올렸다가 또 빼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은 출렁임이 심했던 종목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뭐 오늘 종목군들은 PBR 낮은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가진 역량 대비 좀 시장에서 이 경기에서 제대로 좀 실력을 발휘 못했던 선수들 많이 눈에 띕니다. 코멘트 나온 선수도 있고요, 못 나온 선수도 있는데 좀 더 관심 선수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뭐 몇 종목 좀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첫 번째로서는 아주 오래간만에 소개가 되는 종목인데 두산 인프라코 한번 이 보겠습니다. 선수 저희 오늘장 MVP하고 처음으로 라인업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네, 그쵸, 그런 것 의원님? 같아요. 그런 맞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볼 때도. 뭐 사실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잖아요.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제가 자동차주도 그렇고 그 최근에 좀 보니까 안 좋아진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략 올해 실적을 대비해도 PR이 5배, 6배 종목이 사실 굉장히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PR이 10배 미만이다 이건 아닌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실 워낙에 이제 중국 쪽의 어떤 그 매출도 별로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공작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았고요. 특히 이제 단기 순이익이 뭐 채 100억이 안 될 정도로 나왔으니까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주가 급등한 이유는 일단 뭐 안 좋은 실적 이미 나왔다는 거, 그리고 밥캣의 IPO 일정이 지금 이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으로 두산 인프라코의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겠다. 참 이게 근데 좋게 얘기해서 재무구조 개선이지 결국에는 기업이 별로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주가가 어떤 연속적인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오늘 하고 이제 최근에 며칠간에 있어서 시장 분위기에는 조금 편승이 되고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저퍼주들 이런 쪽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재료는 오늘 좀 잘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허 위원님은 네.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오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워낙 좀 두산 계열사는 다 부채 비율이 높지 않나요? 높죠. 안 좋죠. 재무구조 안 좋죠. 예, 그 차입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재무구조 개선 관련해서 밥캣 실제로 뭐 8천억인가 6천억 나오던데, 8천억 나옵니다. 예, 들어오면 뭐 일정 부분은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경기가 워낙에 이쪽은 이제 중국 쪽 PMI랑 또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 PMI 설문지수가 주말에 안 좋게 나와가지고 뭐 뉴욕장도 약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글로벌하게 봐서는 이쪽이 지금 1대1로 중국의 AI, IB 요거 이제 큰 판에서 하면 이제 뭐 포크랜드 좀 더 필요하고 뭐 불도저나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포브캣 밥캣에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걸리니까 그게 그 전까지는 큰 모멘텀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다 뭐 PBR이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뭐 바닥 정도 다지는 정도인데, 모멘텀이 앞으로 이쪽으로 아주 강력할지에 대해서는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가 좀 잘 나갈 때 보면 중국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 쪽에서 포크레인에 대한 뭐 시장 점유율이 1, 2등을 다투고 있을 때, 이럴 때 주가가 잘 움직였는데 지금은 사실 택도 없어요. 1, 2등과는.
근데 그나마 주가가 연초에 좀 좋았던 거는 밥캣이 중국 시장 쪽에 진출을 많이 해서 오히려 이제 그쪽에 대한 어떤 수익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나중에 IPO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수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올라왔는데 두산 인프라코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과거에 중국은 정말 지나간 영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유럽 쪽에 대한 비중 자체가 점점 좋아지거나 아니면 유럽이 그나마 경기가 이제 뭐 그리스 이전 사태일 때는 조금 더 잘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뭐 유럽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높았는데 지금은 또 그마저도 안 됐기 때문에 또 인프라코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실적 면에서 뭔가 회복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뭐 IPO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좀 이벤트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두 분의 의견이 오늘 상승은 뒷발로 뒤잡은 격이다.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시세 연속성을 기대하기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허 의원님의 관심 선수는 누군가요? 네, 현대차 한번 또 보겠습니다. 4번 타자였습니다. 예, 오늘 4번인데요. 네. 뭐 잘 친 것 같고요. 환율이 장중에 다 소개됐습니다만 일단 뭐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원엔이 좀 더 원엔 환율이 나오면 좋을 텐데 원엔이 거의 890원에서 900한 4, 50원까지 올랐거든요. 한 6%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환율 쪽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기아차도 좋았습니다. 근데 SUV가 이제 이쪽도 라인업은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엔 SUV를 이렇게 많이 탄다고 하는데요. 기아차가 탄력적으로는 탄력 1대1로 봤을 때 현대차가 좀 단기 셌기 때문에 현대차를 갖고 왔는데 어쨌든 뭐 같은 컨셉이에요. ROE나 뭐 PBR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대에 있는 게 맞고 적어도 한 배는 가야 되는데 6, 7,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포도 상당히 낮아서 다 이쪽 현대차 그룹들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는 않거든요. 비율도 아직은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허 의원님 의견은 추세 반전에 성공했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이미 단기 반등이라는 얘기? 돌렸죠, 이미. 돌렸습니다. 추세가 바뀌었다? 네, 돌렸죠. 얼마만큼 오를 거라는 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170원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 이제 그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공중파 뉴스나 이런 거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이제 이게 뭐 IMF 때는 얼마까지 갔었고 뭐 좀 가깝게는 이제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는 얼마만큼 갔었고 국내 어떤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너무 오바고요. 문제는 이제 그거 같아요. FOMC 이제 조만간 이제 시작될 텐데,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은 없지만, 어느 정도 언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언급 자체가 환율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하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올라갈 거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환율의 어떤 고점 지금은 나올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그리고 오히려 금리가 미국에 인상되는 포인트가 환율의 딱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저는 안정화가 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6월달하고 7월달에 올라온 환율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뭐 3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반영이 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FOMC 이제 있을 내용은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원달러 환율보다는 좀 전에 언급된 대로 엔원 환율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갔을 때 엔화가 곧 강세로 간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많은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효영님 의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시기상조, 좀 제한적인 상승과 함께 환율을 좀 보자 이렇게 약간은 좀 의견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한 선수 좀 더 볼게요. 문효영님. LG생활건강인데요. 오늘 화장품주 쪽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죠. 오늘 예. 지금 라인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올랐어요. 14% 올랐네요. 가만히 보면은 얘 혼자 빠졌어요. 메르스 피해주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얘 또 면세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네. 중국에 현지화돼 있는 부분이 아모레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메르스 쪽에서 굉장히 최대 피해주로서 주가가 내렸다가 오늘 이제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뉴스 이제 주말 동안에 많이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종료 선언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빠르면 이제 다음 주 중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수혜주로서 일단 주가가 오늘 급등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른 화장품주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좀 길게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는
이전에 한 1, 2년 전쯤에 화장품도 사놨던 뭐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뭔가 굉장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때가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충돌 구간이 올해 하반기일 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뭐 추세 상승은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뭐 떨어지면 또 어느 정도 그걸 리바운딩으로 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괜찮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LG생활건강 메르스 발생하고 나서 피해주로 다 빠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메르스 발생 이전 수준까지 그대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른 종목들은 뭐 아무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이미. 근데 이 종목은 좀 뒤쳐서 있다가 이제 오늘 실적도 나쁘지 않대더라 해서 이제 펑 튀어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같은 위치까지 왔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선수들 짚어봤습니다. 바로 MVP 좀 선정해 볼까요? 운영님? 뭐 오늘은 현대차 자동차주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MVP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활약을 해줬던 현대차 MVP로 꼽아봤습니다. 앞으로 좀 관점, 지금 따라가는 매매도 괜찮다고 보세요? 사실 뭐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자동차를 일단 수출주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뭐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엔 기대 수익일 것 같아요. 일단 이전에 움직였던 종목들처럼 뭔가 화끈하게 움직이는가. 뭐 툭 터놓고 말씀드려서 자동차주 해봐야 하루에 2, 3% 움직이면 정말 많이 움직이는 건데 개별주처럼 뭐 5%, 10% 움직이는 걸 기대하기는 당연히 무리수가 되겠죠. 하지만 쫓아간다라면은 뭐 저는 나쁜 결과가 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의 어떤 흐름을 쫓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짚어봤고요. 그러면 내일 경기로 좀 관심을 옮겨가 볼게요. 내일 경기에는 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까요? 오늘도 사실 굉장히 힘든 하루를 이제 보냈을 텐데 다가오는 이제 뭐 당분간의 움직임도 아마 그렇게 적응이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퍼주와 저퍼주가 지금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고퍼주 쪽에 대표 주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미 7월달 초에 고점을 크게 만들어 놓은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반등을 해봐야 그 고점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외발로 나온다라면은 결국에 외국인도 팔고 외국인이 파는데 국내 기관이 그걸 다 받아주겠습니까? 같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오히려 저퍼주들은 또 나름대로 가격이 싸졌다, 실적도 이미 부진한 거 다 나왔다, 추가 악재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시점에서 중심 제대로 못 잡으면 아마 이 시장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있으시는 것도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지나가는 흐름일 것이고 또 며칠간 이러다 보면은 어떤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차후에 또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뭐 추가 하락시 2020선 내외권역이 이번 주 초반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졌는데 오늘 제가 볼 때 개장 대비 양봉 뽑아놔서 뭐 거기까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락한다면은 2020선 내외권역을 지지로 받을 거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FOMC 내용에 따른 어떤 환시의 변화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고퍼주라든가 저퍼주의 움직임을 붙잡고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환율 시장 변동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역시나 무엇보다도 그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높지 않은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코스닥 쪽으로 집중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코스닥에서는 서서히 좀 발을 빼고 유가증권 시장 쪽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지금 항상 한 6대7 높아도 한 7대3 내지는 6대4 정도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우위를 좀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발을 뺀다라고 하는 것 자체까지는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약간 좀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면은 아마 글쎄요 제가 볼 때 오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 조금 시장 밀착해서 보시는 분이라면 개장가 내지는 좀 오전에 이른 시간에 한번 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이제는 좀 늦었죠. 오늘 뭐 거의 8, 9% 이상 빠진 종목이 많으니까 하루 정도 더 빠진다면 아마 약간 공황 상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뒤늦게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뭐 차후에 다시 또 뭐
뭐 비중을 늘린다거나 물을 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제가 볼 땐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비중을 그렇다고 해서 왕창 늘려야 될 거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도저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현금 들고 제가 볼 때 있는 것도 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주가 추세로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좀 뒤이어서 올라갈 종목을 좀 편승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 쪽에 좀 어떤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다라면은 한 이틀간 급락하면은 어느 정도 저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진입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수 고르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과연 내일 경기에서는 어떤 선수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클린업 트리오 궁금해지는데요. 발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뭐 이 시간에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NC소프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조광페인트, 세 번째는 성우하이텍입니다. 네, NC소프트 이 운효영님의 넘버원 사랑을 받고 네. 있는 선수 같은데요. 이번 주 31일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뭐 예상 가이던스는 낮게는 640억에서 높게는 약간 700억 수준인데 뭐 700억 이상이 나오면 당연히 서프라이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하반기 전체적인 라인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역시 넥슨이 달겨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협업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뭐 긍정적인 점이 부각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해도 실적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관심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조광페인트입니다. 이 페인트주도 이제 올해 그 건자재주와 함께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약간 의아했어요. 네. 최근 들어서 건자재주들 한 차례 출렁거렸잖아요. 정부 네. 정책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페인트 선수가 있어가지고요. 주가가 많이 고점에서 밀렸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정책성에 있어서는 결국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형 건설사는 피해야 되지만 건자재 쪽, 뭐 LG 하우시스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광페인트도 마찬가지 관점인데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PR이 이제 이전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기 전 한 6월달 이럴 때는 뭐 10배 내지는 그 이하권역이었는데 지금 한 대여섯 배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했을 때 어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주고 최근 한 4, 5일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서 성우하이텍은 뭐 자동차주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올해 지금 시총으로 보니까 PR이 한 5배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품주들도 그렇고 다른 완제품들도 다 이제 한 대여섯 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일단 완제품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세를 보여주는 만큼 부품주들도 그 뒤를 이룰 거라고 보여줘서 한 종목 넣어봤습니다. 네. 허 위원님은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NC소프트, 조광페인트, 성우하이텍 세 선수 중에 한 명만 뽑으라면은요? 누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오늘- 굳이 한 선수만 뽑으면 트레이더한테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는데 네. 자신이 오늘 하나도 없는 장인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네. 아니 아까도 제가 마감 때 말씀드렸는데 분위기가 이게 그런 날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때리면 이렇게 좀 흔들리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는데 때리면 그냥 맞고 있는 날이 있어요. 네. 오늘 그 날이거든요. 이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맞은 것 같아가지고. 전의를 상실하셨군요. 예, 그렇게 눌러버린 것 같아서 좀 분위기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예.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좀 경기 흐름 안 좋고요. 지금 좀 중국 증시도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힘든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있는 모습. 하지만 그 가운데서 틈새 시장은 늘 있게 마련이죠. 내일도 안전지대 잘 선택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